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9일 밤 10시 44분입니다. 약 20분 전에 끝난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1500m 결선에서 그동안 참 마음고생 많았던 황대헌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2분 9초 219의 기록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500m 은메달리스트였던 황대헌은 이번에는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그야말로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 스타임을 증명했습니다. 황대헌 선수는 9바퀴를 남겨놓고 선두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선두를 지켜냈습니다. 평창 대회 이후에 열린 2018년, 2019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2년 연속 2관왕을 차지한 황대헌 선수는 올림픽 신기록으로 지난 5일 1000m 예선을 통과를 했는데 준결승에서도 1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실격 처리된 뒤에도 아주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SNS에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라는 마이클 조던의 명언을 올리면서 재기를 기약하더니 드디어 1500m 쇼트트랙에서 한국 최초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준서 선수는 5등, 그리고 박장혁 선수는 7등을 했습니다. 오늘 황대헌 선수의 금메달을 따는 과정을 지켜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경기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더구나 9바퀴 남겨놓고 1등으로 나온 다음에는 한 2~3m 차이를 계속 유지하면서 끝까지 돌고 돌았는데 그때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이런 선수를 실격 처리한 이 심판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용서하는 마음이 어제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황대헌 선수는 강원도청 소속인데 23살입니다. 이 사람이 참 정신력이 대단한데 지난 7일 그렇게 수모를 당한 다음에도 태연하게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 나타나서 대표팀 공식 훈련을 다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중국 선수의 이 스케이트 날에 왼손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박장혁 선수도 함께 나와서 훈련을 했는데 이 편파 판정으로 국민들이 화를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겠지만은 아주 어제는 웃음꽃을 피우며 구슬땀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밝은 얼굴로 여유로움까지 보인 황대헌은 그 기자들에게 전날에 그 실격에 대해서 다른 선수들과 몸이 전혀 닿지 않았다. 경기 초반에 중국 선수가 제 무릎을 터치해서 그걸 두고 비디오 판독을 보는 줄 알았다면서 이렇게도 판정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아쉽고 화가 많이 난다면서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불태웠는데 그는 동생하고 통화를 했는데 형을 응원하는 국민이 많다고 하더라며. 그런 분들이 있어서 뒤가 정말 든든하다, 보답할 수 있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어제 다짐을 했더니 드디어 오늘 말하자면 멋진 복수를 한 겁니다. 멋진 복수. 이 황대헌 선수가 대단한 게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아요. 앞으로 치를 경기에서 중국의 홈 특세를 어떻게 극복할 예정이냐라는 기자 질문에 그건 비밀입니다. 여기 주변에 한국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뭐냐면 중국 대표팀 소속인 김선택 감독, 안현수 기술 코치 등을 염두에 두고 한 아주 재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이 특세 판정에 선수들이 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
상담사, 심리 상담을 받도록 했다는데 황대헌은 상담을 받지 않고 훈련을 택했답니다.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결과는 아쉽지만 앞으로 계속 경기가 있다. 벽을 두드려서 돌파해 볼 생각이라고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500m에서 우승한 이 황대헌 선수가 좋아하는 그 사진은 아마 앞으로 계속 두고두고 방송이 되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눌렸던 이 반중 정서를 상당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반중 정서가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친중 군력 정책을 펴던 문재인, 그 노선을 이어받은 이재명, 문재명 세력이 당황해가지고 또 지나치게 또 반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영해를 침범하면 중국 어선을 격침시켜 버리겠다고 이렇게 또 과도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른스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을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사람이 원래 이렇지 않아요. 중국 공산당을 욕을 해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사람들의 심성을 좀 바꿔놓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 근검하고 정직하던 독일에서도 공산당이 동독 지역을 지배해버리니까 동독 사람들이, 그 성실한 프러시아 출신들이 아주 게으름뱅이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공산주의 제도는 인간성을 아주 황폐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 욕하지 말고 공산당, 중국 공산당을 차라리 욕하는 게 낫겠습니다. 황대헌 선수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감정이 조금 이제 냉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지리상으로 붙어가지고 어디 이사를 가지 않는 한 계속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택동이 1950년에 중공군을 보내가지고 북진 통일을 막은 그것만 빼고는 이 한족 중국 정권과 우리 한민족 사이에는 친선 관계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서기 7세기에 신라가 당과 손잡고 삼국 통일을 한 다음에 당이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7년 동안 싸움해가지고 당을 쫓아내고 한반도를 우리의 민족 통일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신라의 삼국 통일이죠. 그 이후에 중국과 한국은 친선 관계로 유지를 했고, 우리가 어려울 때 중국이 도와주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명나라가 대군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에 우리한테 해독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장개석의 중국은 또 우리의 독립운동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 문제입니다. 시진핑 이전에 등소평, 강택민, 그리고 후진타오, 이런 분들은 또 한국과 친하게 지냈다고요. 이 시진핑이 1인 독재로 나가는 바람에 지금 사드를 트집 잡아가지고 한국에 대한 비겁한 보복을 한다든지, 이번에 거기에 대한 울분이 이제 한국 쪽에서 터진 것인데, 오늘 황대헌 선수의 금메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의 친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저는 마련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